그는 항상 마지막에 먹었다. 가족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서야 자신의 밥그릇을 끌어당겼다. 식은 밥이 싫지 않았다. 그보다 더 차가운 것들을 이미 많이 삼켜왔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그는 늘 가장 앞줄이 아니었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자리에는 그가 서 있었다. 선택한 적은 없었다. 그저 그렇게 흘러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흐름을 책임이라 불렀다. 그가 처음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날은 자신의 일이 생긴 날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다른 것을 놓아야 했던 날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시간은 늘 쪼개져 있었다. 자신의 몫은 언제나 맨 마지막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다고 불렀다. 그는 그 말이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다만 도망치지 않았을 뿐이었다. 집은 늘 시끄러웠다. 아이들 웃음, 부엌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아내의 발걸음. 아내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늘 바빴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계산하듯 마음을 헤아렸다. 오늘도 힘들었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고 힘들다고 말해도 달라질 건 없었다. 밤이 되면 그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선명하지는 않았다. 기억은 늘 현재의 무게에 눌려 희미해졌다. 그래도 어떤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다. 처음 떠났던 날, 뒤돌아보지 못했던 이유, 그때 하지 못한 말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약속했다. 적어도 지금의 가족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약속이 그의 인생을 어디까지 데려갈지는 그도 몰랐다. 세상은 늘 그보다 먼저 결정을 내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그에게 묻는 일은 거의 없었다. 묻지 않는 대신 결과만 요구했다. 그는 짐을 쌌다. 가벼웠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남겨진 얼굴들이 그를 붙잡았지만 붙잡지 않았다. 떠나는 사람의 몫은 설명보다 침묵이었다. 낯선 곳에서의 시간은 숨가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일은 해야 했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책임은 줄지 않았다. 그는 하루를 숫자로 계산했다. 오늘 벌 수 있는 것, 오늘 보내야 하는 것, 오늘 버텨야 하는 것. 밤이 되면 손바닥을 오래 들여다봤다. 굳은 살이 늘어날수록 집이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누군가는 과거를,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말을 아꼈다. 대신 행동이 많아졌다. 위험한 순간엔 자연스럽게 앞에 섰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다. 존중이라기보다는 의지에 가까운 소리였다. 집에서는 편지가 쌓여갔다. 아이의 글씨는 조금씩 단정해졌고 아내의 문장은 짧아졌다. 잘 지내. 걱정 말고. 아이들 크고 있어. 그는 그 문장들 사이에 숨겨진 말을 읽어냈다. 힘들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그래도 버티고 있다는 말. 답장은 늘 늦었지만 빠지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이었다. 돌아왔을 때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자라 있었고 아내의 눈빛에는 시간이 고여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많이 컸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처럼 달려오지는 않았다. 그는 그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건 역시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
집안의 공기는 조심스러웠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아내는 묻지 않았다. 그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버티는 삶, 흔들리지 않는 집. 그는 다시 일터로 나갔다. 쉬는 법을 이미 잊은 사람이었으니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시대는 한 번 더 그를 다른 자리로 밀어냈다. 이번엔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었다. 가족의 생활, 아이들의 교육, 아내의 침묵. 그는 다시 가방을 들었다. 무게는 예전보다 무거웠다. 짐 때문이 아니라 책임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계산하지 않게 되었다. 슬픔도 분노도 쓸모없는 감정처럼 느껴졌다. 중요한 건 오늘을 넘기는 것, 이번 달을 버티는 것,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는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뒤로 밀었다. 아이들은 말을 줄였다. 질문 대신 표정을 남겼고 표정 대신 거리를 만들었다. 그는 그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들은 원래 크면서 멀어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은 잠시 머무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쉬는 곳이 아니라 다시 나가기 전 숨을 고르는 곳. 아내는 여전히 집을 지켰다. 크게 말하지 않았고 작게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고마움이면서 동시에 부담이었다. 그는 가끔 차라리 화를 내주길 바랐다. 소리를 질러주길, 원망을 쏟아내주길.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시대는 더 빨라졌다. 사람들은 기회를 이야기했고, 성공을 말했고, 미래를 설계했다. 그는 늘 현재에만 있었다. 오늘의 일, 이번 달의 지출, 이번 분기의 버팀, 미래를 생각할 여유는 그에게 사치였다. 그 사치를 가족에게만 남겨두고 싶었다. 어느 날 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사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소함이 쌓이면 결국 방향이 된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그를 아프게 했다. 왜 말 안 했어? 그는 조용히 물었다. 아이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늘 집에 없었던 이유가 아이에게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셨다.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생각이 흐려질 정도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가져다 놓았다. 그 배려가 그를 더 무너뜨렸다. 미안해. 그는 처음으로 짧게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도 위로도 아닌 확인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점점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몸은 소파에 있었지만 생각은 늘 밖에 나가 있었다. 아이의 웃음이 어디선가 멀리서 들렸고 아내의 한숨은 벽 너머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 거리감을 스스로 만든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중 큰 변화가 찾아왔다. 시대가 요구한 선택이었다. 이번엔 돌아올 기약이 없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정리했다. 아내는 그걸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동의와는 다른 의미였다. 하지만 그는 그 차이를 깊게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다. 떠나는 날 아이는 말했다. 아빠는 맨날 가.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사실에 가까웠다. 그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는 잠시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결정이 흔들릴까봐. 그가 떠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소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말이 사라졌다. 아내는 일상을 유지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차리고 하루를 정리했다. 그 일상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늘 긴장 위에 있었다. 타지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더 고됐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종류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역할로 불렸다.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으면 잊히는 존재. 그런 익명성이 오히려 편할 때도 있었다. 기대받지 않는다는 건 실패할 자유를 준다. 밤이 되면 그는 가족을 떠올렸다. 사진 속 아이들은 언제나 같은 나이에 머물러 있었다. 현실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머리로만 이해했다. 몸으로 느끼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전화는 자주 하지 않았다. 듣고 싶은 목소리가 아니라 듣기 어려운 침묵이 더 많아질까봐. 어느 날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다. 길지 않았다. 집은 괜찮다. 아이들도 잘 지낸다. 몸 조심해라.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괜찮다는 말과 잘 지낸다는 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략이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현장은 늘 예상 밖의 선택을 요구했다. 더 위험한 일을 맡으면 조금 더 벌 수 있었고 조금 덜 위험한 선택은 늘 뒤로 밀렸다. 그는 망설였다. 망설임은 곧 시간과 연결되었다. 시간은 곧 돈과 직결되었다. 그는 결국 항상 같은 쪽을 택했다. 가족이 덜 고생할 쪽. 몸이 먼저 반응했다. 허리가 굽고 손목이 느려졌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알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멈춰야 할 것 같았고 멈춘다는 건 그가 세운 모든 이유를 무너뜨릴 것 같았다. 동료 하나가 먼저 돌아갔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저 더는 버티지 못했을 뿐.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잠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 아직은 더 해야 한다는 습관 같은 판단. 집에서는 아이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아빠에게 도착하지 않는 편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사소한 하루. 아이에게 아빠는 부재가 아니라 기다림이 되었다. 어느 밤 그는 크게 다쳤다.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 순간 가족이 떠올랐다.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이유로.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선택이 과연 끝까지 옳은지에 대해. 병상에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은 짧았다.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었다. 몸의 늦음, 결정의 늦음, 그리고 돌아감의 늦음.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알아. 그래도 돌아와. 그 말이 그를 울렸다. 그가 돌아왔을 때 집은 그대로였다. 가구의 위치도, 벽의 흠집도, 냄비의 손잡이도. 하지만 그대로인 건 물건뿐이었다. 아이는 자라 있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시간이 남긴 선이 늘어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이 집에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반겼지만 예전처럼 달려들지는 않았다. 안부를 묻고 대답을 듣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장면을 놓쳤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예전보다 말을 아꼈다. 묻지 않았고 캐묻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배려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선을 그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넘어가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이유들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익숙한 천장 아래서도 몸은 여전히 낯선 장소에 있는 것처럼 경계하고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눈을 떴고 아이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괜히 심장이 빨라졌다. 집은 그를 쉬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적응해야 할 장소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이는 말했다. 아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알고 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비어 있었다. 아이는 웃으며 말을 바꿨다. 그 웃음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했다. 왜 떠났는지, 무엇을 버텼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설명은 늘 변명처럼 들릴 수 있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없던 동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지냈어. 그 말은 원망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다. 사실에 가까웠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집안의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고장난 전구를 갈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아이의 숙제를 옆에서 지켜봤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조심스럽게 대했다. 다시 잃지 않기 위해, 아니,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위해.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모두가 있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것은 가족의 미래였지만 지켜내지 못한 것은 함께한 현재였다는 걸.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지금의 선택은 다르게 할 수 있었다. 크게 벌지 않아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선택, 멀리 가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보는 선택. 그는 처음으로 속도를 늦췄다. 속도를 늦추자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다. 아침에 아이가 나서는 발소리, 저녁에 아내가 정리하는 손의 리듬. 그는 그 리듬에 자신을 맞추려 했다.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게. 아이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진짜였다. 아빠는 왜 항상 참아? 아이는 어느 날 그렇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했다.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해하려는 표정이었다. 아내와는 늦은 밤에 이야기를 나눴다. 큰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고생했어. 당신도. 그 정도의 말. 그 짧은 문장들이 오랜 세월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갔다. 시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간판은 바뀌었고
사람도 달라졌지만 공기는 비슷했다. 그는 가끔 그곳을 찾았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 그는 조용히 들었다. 조언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각자의 버팀은 각자의 몫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도를 찾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됐다. 그는 충분히 버텨왔다. 어느 날 아이의 졸업식에 그는 맨 앞줄에 앉았다. 아이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그는 크게 박수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장면을 위해 그 모든 시간을 건너왔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다. 이제 조금은 내려놔도 돼. 그는 웃었다. 처음으로 가벼운 웃음이었다. 그의 인생은 대단한 성공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신문에 실리지도 교과서에 남지도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냈고 누군가의 내일을 버텨냈다. 그걸로 충분했다.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고 세상은 계속 변했다. 그는 그 변화 속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아빠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 말이 변명이 아니라 기록이 되기를.